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내년 1월부터 전면 개편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이 대대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이 변경돼 내년 1월부터 교체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표지는 원형으로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구분이 쉬워져 그간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 표지 사용을 차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 홍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올바른 이용을 위한 홍보에 지자체와 공공기관, 장애계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지자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할인 매장 등 공중 이용시설과 고속버스 터미널, 철도역사 등의 여객시설, 아파트 등 전국 5,164개소를 대상으로 한 달간 실시되며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영업용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전국에 단 한 대도 없는데요.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재판이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버스 개정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총 80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3년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 시외버스 개조 차량 표준 모델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목표는 길이 130cm, 너비 70cm에 탑승자 포함 무게 275kg의 휠체어를 위한 승강 설비를 설치하는 버스 개조 기술 확보입니다. 또한 개조된 버스의 실제 운행 시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은 물론 버스 자체도 안전하도록 검사 관리하는 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5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광역버스 중 휠체어 이용 승객이 탈 수 있는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는 상황. 이에 장애계는 설날, 추석 등 명절 때마다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이동권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들의 투쟁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됐죠. 그런데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액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금액이 현재까지 지난해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11도. 사랑의 온도탑에는 아직 온기가 돌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모금액 3,588억 원을 목표로 캠페인이 시작됐지만 아직 10%를 조금 웃도는 상황. 지난해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모금액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기업과 개인 모두 지갑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기부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 기부, 그리고 풀뿌리 기부라 할 수 있는 개인 기부 모두 저조한 실정이라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부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지난해엔 삼성과 현대차, LG그룹이 캠페인 초반 기부에 적극 나섰지만 올해는 기부에 참여한 곳이 아직 없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가 기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본업에 좀 더 충실해야 되는데 다른 문제에 분산이 되니까 충분히 경제적인 문제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곳 광화문 광장은 주말마다 촛불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바로 그 열기가 얼어붙은 이 온도탑으로 전달되면 어떨까요?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 30대 여성의 취업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데 이런 상황에서 보육시설이 있는 직장의 수마저 줄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이 여전히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30대 여성은 저출산 해소 대책의 핵심 타깃입니다. 여성들의 첫 결혼 연령이 30대에 접어든 만큼 이 연령대에 출산과 육아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부담 때문에 일을 놓는 경력 단절 여성도 이 연령대에 몰려 있습니다. 실제 20대 여성의 취업률은 60%에 가깝지만 30대는 57% 정도로 떨어집니다. 30대의 취업이 늘고 40대가 정점인 남성과는 대조적인데 출산과 육아 부담이 큰 원인입니다. 지난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30대 기혼 여성 10명 중 7명은 결혼, 임신,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포인트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을 공언해왔지만 신통한 효과는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여건이 더 나빠진 분야도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있는 직장의 비율이 재작년부터 다시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설치 의무를 다한 기업은 전체의 절반 선에 불과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직장 어린이집이 출산 전후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일과 가정 양립의 기본인 직장 보육시설도 못 갖춘 상태에서 저출산과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풀기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노사정 서울협약을 체결했는데요. 1년간 무려 4,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이는 협약 당시 목표로 세웠던 3,988명 대비 285명을 초과한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청년 채용 규모도 정규직 정원 대비 7.2%인 1,519명으로 법정 의무 고용 최저 기준인 3%를 웃도는 결과를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노사정 서울협약을 통해 내년에도 총 2,449명의 정규직과 계약직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천시가 동절기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체계 집중 강화를 위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긴급회의에서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할 것을 각 군구 담당 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올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계획에 포함된 5개 분야 18개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연내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네 사랑방 같은 소규모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경기도가 작은 도서관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이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명화 기자입니다. 경기 지역 우수 작은 도서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동네마다 색다른 책 문화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운영 노하우도 소개합니다. 책을 이용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부터 동네 주민의 모임 장소로 활용하는 곳까지 다양합니다.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인문학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문학 동아리에서 저희가 이제 도서관 일도 하고 시장 일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10년 후 작은 도서관의 모습을 그려보는 토론 열기도 뜨겁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경기도는 매년 50개씩 도서관을 늘리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비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전기 냉난방기 지원을 통해서 무더위 쉼터나 겨울에 혹한기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경기 지역 작은 도서관은 1,300여 개. 경기도는 재능 기부를 통한 나눔과 육아 공동체 운영, 독서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부분들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멘토링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생활 속 문화를 전파하는 작은 도서관이 동네 구석구석으로 더욱 퍼져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현대의 성년예. 요즘도 전통 관례와 계례를 재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에 청주문화원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성년예를 통한 전통 예절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한복을 곱게 입은 학생들이 청주문화원 원장으로부터 전통 예절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전통 문화 체험을 통해 성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존감을 높여줌으로써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발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고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는 의식 성년예. 사회로 진출하게 될 학생들이 위존적인 삶에서 벗어나 책임을 다하는 바람직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이제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사는데, 공부하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 의무, 권리를 같이 행해줘야 됩니다. 한편 청주문화원에서는 우리의 전통 4대 통가 유래 중 첫 관문인 관례를 현대적 생활 방식에 맞게 진행하여 어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매년 성년예를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서울 노원구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담은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12월 7일 중계근린공원에서 이마트 월계점과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가 함께하는 노원교육복지재단 희망나눔 김장축제가 열렸습니다. 추운 겨울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담아 김장김치를 담은 이날 행사는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단체와의 연합사업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김장축제를 위해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는 김장김치 700kg을 지원했으며 이마트 월계점은 김장 비용 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구립공릉어르신복지센터 등 17개의 단체에서 모인 봉사자들은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 김장을 직접 담갔는데요. 이날 완성된 김장김치는 행사 참여 단체를 통해 추천된 생활이 어려운 이웃 732세대에 전달됐습니다. 한편 하계 일동도 지난 12월 5일 중계주공 9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나눔 김장김치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북병원이 이달 25일까지 뚝섬 전망문화 콤플렉스 전시관에서 미술치료 작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시회에서는 미술치료 시간에 치매 노인들이 만든 미술 작품과 작품 전시회 소개, 미술치료 등에 대한 내용이 전시됩니다. 서울시가 주민등록 기준 동일 세대 내 만 18세 이하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 20%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 가구는 신청인의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제11회 인천사회복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상 대상 부문에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후보자를 접수받아 3차례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에 김등린 송암복지재단 이사장이 수상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가 자가주택을 소유한 장애인과 고령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비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주택 개보수를 전액 지원해주는 2017년 햇살하우징 사업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밝혔습니다. 사업 신청은 이번 달 20일까지고 내년 4월 에너지 효율 진단과 현지 실태 조사를 거쳐 최종 12가구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새마을분여회와 KT와 함께 인천시 차상위 계층 500가구에게 찹쌀 고추장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봉사자들은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직접 고추장을 담갔고
담근 고추장을 봉사자들은 홀몸 어르신 등 차상위 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사단법인 전남마을 네트워크 주관으로 여성 친화적인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콘서트에서는 실제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 분야의 여성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상호 토론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 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 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 신문 1173호에서는 예정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나선 지역구 의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단 한 곳의 특수학교도 없는 서울시 강서구. 이 때문에 장애 학생들은 1시간여가 넘는 거리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장애인 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졌고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구에 위치한 폐교,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의정보고를 통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난항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을 동의가 없는 독단 행위라며 예정 부지에 국립 한방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장애 학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부추기고 있다며 해당 의원을 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역사의 잘못된 편의시설과 각기 다른 환경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불편을 담은 기사입니다.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지하철의 접근성과 편의시설 문제. 한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크린 도어가 일부 역에는 없어 오히려 혼란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자 블록이 올바로 설치돼 있지 않고 승강장과 지하철의 단차와 넓은 간격, 불명확한 안내 표지들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장애계 단체가 주최한 지하철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돼야 할 내용들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 특히 지하철 이용 시 겪어야 하는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안내 직원들의 무신경하고 불친절한 태도로 인해 탑승도 어려운 지하철에서 눈치까지 봐야 한다고 토로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사회 취약계층 중 요금 감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발굴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39만 5천 명을 발굴해 요금 감면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들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 수신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계를 넘나드는 화려한 인맥으로 수만 명 회원들에게 사기를 치며 승승장구해온 원 네트워크 진 회장. 그런 그를 추적하는 지능범죄수사팀장 김재명은 진 회장의 최측근인 박 장군을 압박해 그의 전산실 위치와 루비 장비를 넘겨받으려 한다. 하지만 진 회장은 간부 중에 배신자가 있음을 눈치채고 새로운 플랜을 가동하는데 대규모 금융사기를 펼치는 사기꾼과 이를 쫓는 자들의 속고 속이는 추격을 그린 범죄 액션 영화 마스터. 희대의 사기꾼 조율팔 사건을 모티브로 온갖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거침없이 드러내며 현실감 있게 내용이 펼쳐지는데요. 혼란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듯한 스토리가 관객들에게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며 기대 속의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능력과 미모를 겸비한 성공한 변호사 디안. 최근 불행한 결혼 생활을 정리한 그녀는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아준 알렉산드루와의 설레는 만남을 새롭게 시작한다. 정중한 매너와 타고난 유머 감각, 세련된 스타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그. 하지만 지나치게 아담한 키로 그와의 애정이 깊어질수록 다이앤은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지는데 키 작은 남자와 키 큰 여자의 연애를 달달하고 흥미롭게 다룬 프랑스 로맨틱 코미디 어포 러브. 175cm 신장을 가진 여자가 140cm 남자를 만나면서 겪는 사회적 편견과 이를 통해 변화하는 두 남녀의 모습을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데요. 겉모습은 달라도 사랑스러운 두 남녀의 연애가 기대되는 영화 어포 러브입니다. 다섯 가지 사랑의 에피소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작품 뮤지컬 5 코스 러브. 삼성역 KTNG 상상아트홀에서 2월 12일까지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장윤정이 이번 연말 팬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준비합니다. 2016 장윤정 크리스마스 디너쇼 63 컨벤션 센터 2층 그랜드 볼룸에서 12월 23일, 24일 양일간 공연되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이나 봉사가 예년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시국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분명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운 날씨만큼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